회의실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손이 살짝 떨렸다. 긴장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조용한 예감 때문이었다. 3년 그 세월 동안 나는 이 회사에 모든 걸 바쳤다. 남편의 집안 회사, 가족 기업이라 불리는 이곳에. 야근, 휴가 포기, 결혼기념일도 있고 이랬다. 모두 오늘을 위해. 방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남편 민호가 긴 유리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격려하는 듯 했지만 불안함이 스며 있었다. 민호는 늘 그랬다. 다정하고 지지해주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입을 다무는 사람. 장인어른이자 CEO인 김 회장이 테이블 머리맡에 서 있었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자랑스러워 보였다. 거의 흥분한 듯 했다.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다. 드디어 인정받는구나. 내가 한 모든 걸 마침내 말해주겠구나. 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앞에 놓고 등을 곧게 폈다. 심장은 안정적이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김 회장이 시작했다. 여기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회사의 큰 날입니다. 테이블 주위에서 고개들이 끄덕였다. 몇몇이 나를 보며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김 회장이 계속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운영 부사장 자리를 맡을 적임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리더십과 추진력, 우리 가치관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 내 목이 메어왔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가 재킷 주머니에서 선명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신중한 고려 끝에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새로운 운영 부사장을 소개합니다. 수아 양입니다. 순간 뇌가 귀를 따라잡지 못했다. 수아, 그의 조카. 5주 전에 입사한 그 젊은 여자. 방 안이 잠시 멈췄다. 어색한 침묵이 1초 스쳤고 곧 가벼운 박수가 터졌다. 나는 박수 치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김 회장을 봤다. 나머지 문장이 나오길 기다렸다. 농담이야, 지은아. 내가 진짜야, 하지만 오지 않았다. 시선이 수아에게 옮겨갔다. 그녀는 방 끝에 서서 환히 웃고 있었다. 파우더 블루 재킷 차림으로 빛나고 금발 컬이 흔들리며 마치 미인대회 우승자처럼 손을 흔들었다. 속이 뒤집혔다. 민호를 봤다. 그도 박수 치지 않았다. 입술이 벌어지고 이맛살이 찌푸려졌다. 그도 충격받은 듯 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다시 침묵을 채웠다. 놀라실 분도 있겠지만 수아는 이 회사가 다음 10년을 나아갈 신선한 리더십을 상징합니다. 젊고 혁신적이며 이 가족 유산과 깊이 연결된 사람. 내 손은 이제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다. 손톱이 살에 반달 모양을 새겼다. 억지로 미소 지었다.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기계처럼 느껴졌다. 영혼이 조용히 방을 빠져나간 듯 했다. 나는 일어났다. 그 움직임이 모두의 주의를 끌었다. 대화가 멈췄다. 김 회장이 나를 올려다봤다. 반쯤 혼란스럽고 반쯤 짜증난 표정. 나는 수아를 똑바로 보며 여전히 미소 지었다. 수아 씨 축하해요. 진심으로. 그리고 노트북을 들고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왔다. 마블 바닥에 구두 소리가 울렸다. 복도가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다. 아니, 나 때문일지도.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금속 문에 비친 내 모습을 봤다. 부서진 것 같지 않았지만 부서졌다. 승진을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바친 모든 것 늦은 밤, 희생, 그들의 필요를 내 앞에 둔 순간들에도 그들은 나를 보지 않았다. 더 나쁜 건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는 거다. 모든 건 3년 전부터였다. 김 회장이 방금 서울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돌아온 참이었다. 회사는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매출 하락, 운영 엉망, 오랜 고객들이 조용히 떠나고 아무도 출혈을 막을 줄 몰랐다. 그때 내게 전화가 왔다. 지은아, 그가 말했다. 지금 직장에서 편안한 건 알지만 여기서 내 도움이 정말 필요해. 당시 나는 민간 컨설팅 회사에서 운영 컨설턴트로 일했다. 안정된 급여, 명확한 경계, 나를 존중하는 팀 하지만 김 회장은 가족이었다. 그는 도움을 자주 청하지 않았다. 남편 민호가 부드럽게 밀어붙였다. 좋을 수 있어, 지은아. 집 가까워지고 가족 사업에 참여하는 거지? 함께 뭔가 만들자. 그래서 동의했다.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급여를 대폭 줄여 김그룹에 들어갔다. 직함 협상 없고 큰 약속 없고 그냥 신뢰뿐. 첫 주부터 소매를 걷어붙이고 문제에 뛰어들었다. 공급업체 가격 과다, 배송 시스템 구식, 운영팀 인력 부족과 훈련 미비. 물류 소프트웨어는 수년째 손대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았다. 2주 만에 새 운영 흐름을 만들고 직원들을 직접 훈련시켰다. 재고 시스템이 고장났을 때 새벽 3시까지 IT와 함께 고쳤다. 내 일이 아니었지만 다른 누구도 할 줄 몰랐으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불렀다. 고칠 때마다 김 회장이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내가 이곳을 붙잡아주는 접착제야.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여동생 결혼기념 여행을 놓쳤을 때도 회사가 긴급 고객 감사 때문이었다. 가치 있다고 자신을 설득했다. 언젠가 보상받을 거야. 일과 삶의 경계가 없었다. 저녁 식사 중 전화 받고 영화 중 이메일 확인하고 토요일마다 김 회장이 몇 시간만 도와 하면 나타났다. 민호가 알아챘다. 가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다. 결국 우리 둘 다 가족 사업이었다. 희생은 당연했다. 처음엔 상관없었다. 뭔가 쌓아간다고 생각했다. 신뢰, 충성, 존중을 얻는다고. 1년 후 회사의 운영을 뒤집었다. 떠났던 고객들이 돌아왔다. 이익이 상승했다. 김 회장이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주며 내가 이 회사를 몇 번이나 구했는지 셀 수 없어 라고 했다. 하지만 승진 없고 공식 직함 없고 책임만 늘었다. 2년째 직접 물었다. 리더십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나요? 김 회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잘하고 있어, 지은아. 서두르지 마, 타이밍이 전부야. 다시 믿었다. 믿고 싶었으니까. 노력과 인내가 여전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3년째 전략회의를 주도하고 공급업체 협상하고 국제 파트너십 관리하고 신입 교육까지. 일부 신입들은 나를 이미 부사장으로 여겼다. 여기 운영 주도하시는 분인가요? 물으면 미소 지으며 내목하는 거예요 라고 했다. 속으로는 김 회장이 공식 인정해주길 기다렸다. 파티나 명패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얻은 직함. 성과 리뷰 때마다 준비했다. 말할 걸 연습했다. 이번이야. 그가 날 보는 순간이야. 대신 그는 끄덕이며 계속 잘해. 잘하고 있어 라고 했다. 그게 패턴이었다. 끝없는 주기, 끝없는 희망, 진짜 인정 없음. 승진 발표가 그 챕터를 끝낼 줄 알았다. 모든 희생이 보일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차 안에서 핸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깨달았다. 그들은 날 승진시킬 계획이 없었다. 일은 기꺼이 시키지만 직함은 주지 않았다. 수아가 사무실에 들어온 날을 아직 기억한다. 월요일 아침이었고 김 회장이 전날 밤 내부 메모로 운영팀에 새 얼굴이 온다고 했다. 이력서 없고 공식 소개 없고
그냥 신선한 관점을 가져온다는 모호한 말. 수아가 15분 늦게 도착했다. 마치 주인처럼 숨을 들이쉬며 하이힐 소리 울리고 커다란 선글라스 그대로 한 손에 폰, 다른 손에 라떼. 사과하지 않고 당황하지도 않았다. 안녕, 나 수아야, 환한 미소로 말했다. 중요한 데로 가야 할 것 같아. 일어나 인사했다. 맞아요. 난 지은이에요. 운영팀 운영해요. 그녀가 내 내민 손을 반쯤 흔들었다. 눈은 이미 방을 훑고 있었다. 좋아. 삼촌 김 회장은 어디? 그게 첫 경고였다. 삼촌 김 회장. 그녀가 가족인 줄 몰랐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민호조차. 나중에 김 회장에게 물으니 웃으며 말했다. 수아는 내 동생 딸이야. 알 줄 알았지? MBA 끝내고 사업 맛보게 하려고 맛보기. 여긴 빵집이 아니었다. 그래도 프로답게 하자고 생각했다. 정착 도와주고 시스템 설명하고 팀 속에 제안했지만 그녀는 거의 듣지 않았다. 물류 설명할 때 하품했다. 주요 고객 언급할 때 들어본 것 같아. 아니면 아니고 고객 이름조차 제대로 발음 못했다. 한 번 공급업체 앞에서 우리가 수개월 공들인 파트너십을 그 와인 회사 건지라고 불렀다. 거의 숨이 막혔지만 김 회장은 그냥 웃었다. 아직 배우는 중이야 이 나를 보며 덧붙였다. 내가 좀 가르쳐줘 그래서 그랬다. 5주 동안 묻지도 않은데 손 잡아줬다. 일정 고치고 회의 실수 바로잡고 따라오지 않은 이메일 다시 보냈다. 그녀는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상황이 더 이상해졌다. 입사 2주 만에 그녀는 내가 초대받지 않은 고위 회의에 참석했다. 어느 아침 그녀가 3년 동안 나 빼고 초대받은 임원 전략 그룹 채팅에 추가된 걸 알았다. 김 회장 사무실에 가서 부드럽게 물었다. 수아가 고위 회의에 앉아요? 걱정해야 할까요? 그는 서류에서 고개 들고 어깨 으쓱했다. 가족이야. 큰 그림 알아야지. 나는 천천히 끄덕였다. 리더십 위해 키우는 거군요. 그는 손 흔들었다. 직함 걱정 마, 지은아. 계속 잘해. 너는 언제나 든든해. 든든해. 그 단어가 예상보다 세게 왔다.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의 입에서 천장처럼 느껴졌다. 그래도 조용히 있었다. 민호가 질시적일 거야. 수아는 그냥 탐색 중이야. 걱정 마라고 했다. 하지만 징후가 쌓였다. 4주째 수아에게 전담 비서가 배정됐다. 원래 내 부서 지원하던 HR 여자. 5주째 그녀는 질문 그쳤다. 사무실을 최고처럼 거닐었다. 회의에서 내 삼촌시라고 강조했다. 나. 이제 구석 사람, 스포트라이트는 그녀가 받으며 운영 유지 기대받는. 변화는 미묘했지만 진짜였다. 사람들이 질문으로 수아에게 갔다. 인턴들조차 알아챘다. 더 이상 무시당하는 게 아니었다. 지워지고 있었다. 목요일 아침이었다. 평소처럼 커피 한 손, 노트북 가방 한 손 들고 사무실에 들어섰다. 로비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프론트 데스크 인사 없고 주니어 직원 끄덕임 없고 안개처럼 감싸는 이상한 침묵. 운영팀 쪽으로 가며 뭔가 이상했다. 내 사무실 문 옆에 있던 브러쉬드 실버 명패가 사라졌다. 대신 새것 수아, 운영 부사장. 몇 초 동안 멍하니 봤다. 심장이 뛰지 않았다. 속이 뒤집히지 않았다. 감정 폭발 없고 그냥 고요. 아래를 봤다. 문 옆에 박스가 놓여 있었다. 제대로 테이프 안 된 채 닫혀. 천천히 무릎 꿇고 열었다. 안에는 내 물건들,
민호와 사진 액자, 커피 머그, 인연 키운 작은 식물. 누가 대면 피하려 예의 바르게 챙긴 듯. 고개 돌려 사무실 안을 봤다. 수아가 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발을 책상 모서리에 올리고 폰 들고 펜 돌리며 영원히 거기 있었던 듯 나를 봐도 놀라지 않았다. 오, 안녕, 지은 씨의 캐주얼하게 말했다. 말 안 해줬어. 대답 안 했다. 주위를 봤다. 벽은 그대로. 내 옛 캘린더가 책상 뒤에. 코르크보드에 좋아하는 명언, 리더십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얻는 거, 그녀는 떼지도 않았다. HR이 연락할 거라고 들었어. 수아가 폰 스크롤하며 덧붙였다. 삼촌이 구조조정한다고. 재배치될 거야 뭐 어쨌든 가르쳐준 거 고마워. 진심으로. 웃음이 나올 뻔했다. 가르쳐준 거 고마워. 입사할 때 공급업체 송장 처리도 몰랐던 내 2주 전 물류와 이행 차이도 몰랐는데. 그녀를 한 번 더 보고 조용히 돌아섰다. 복도가 터널처럼 뻗었다. 걸음마다 소리가 더 커졌다. 사람들이 봤다. 아무도 말 안 했다. 김 회장 사무실 지나쳤다. 문 닫혀 있었다. 직접 말할 생각조차 없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박스 내려놓고 버튼 눌렀다. 울지 않았다. 떨지 않았다. 그냥 기다렸다. 문 열리며 금속에 비친 내 모습. 분노 없고 명확함만. 이 회사에 모든 걸 줬다. 아이디어, 시간, 충성, 주말, 결혼의 조용한 순간들. 더 나아지게 효율적으로, 인간적으로 만들었다. 이제 마치 인턴처럼 밀려났다. 회의 없고, 대화 없고, 경고 없고, 명패 교체와 문 옆 박스뿐. 물건을 차에 싣고 조수석에 놓았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 안 걸고 조용히 숨 쉬었다. 그날 저녁집에서 민호 좋아하는 저녁 만들었다. 그는 내 조용함을 알아챘지만 밀어붙이지 않았다. 늘 그랬다. 부드러운 걱정, 하지만 대면 피함. 저녁 후 그의 뺨에 키스하고 서재로 갔다. 노트북 열었다. 빈 문서 열고 줄줄이 썼다. 지난 3년을 사직서에 쏟았다. 쓰라림 없고 연극 없고 진실만, 그들이 한 것, 안 한 것, 내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 사직서 끝내고 PDF로 저장. 나 자신에게 이메일, 의자에 기대 천장 보며 몇 주 만에 처음 미소 지었다. 그들은 말없이 날 밀어냈지만 곧 내 목소리를 크게 들을 거다. 다음 날 일찍 일어났다. 평소보다 더 긴 그룹 첫날 입은 네이비 블라우스 다림질했다. 여전히 선명했다. 3년 스트레스와 희생에도. 머리 단정히 묶고 립스틱 바르고 거울 봤다. 인상 주려는 게 아니었다. 존엄으로 끝내려는 거? 사직서는 지갑에 접혀 있었다. 두꺼운 종이, 간단, 프로, 직접적. 구걸 없고 수동 없고 사실과 작별뿐. 사무실 도착하니 모든 게 같아 보였다. 하지만 난 이제 떠 있었다. 이곳 일부가 아니었다. 관찰자, 그게 차이를 만들었다. 리셉션 지나 복도로 직행. 지나며 머리들 돌았지만 아무도 말 안 했다. 아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건물 에너지가 달랐다. 조용, 폭풍 오는 걸 아는 듯. 김 회장은 임원 회의실에 수아, 민호, 리더십 팀과 있었다. 유리벽 너머 수아가 웃음 중, 내 옛 의자에 기대 이제 그녀가 문 열었다. 모든 머리가 돌았다. 김 회장이 억지 미소. 지은아, 오늘 올 줄 몰랐네. 차분히 미소 돌려줬다. 잠깐 들렀어요. 수아가 비웃듯. 하지만 말 안 함 펜 테이블에 두드리며 나가길 기다리는 듯 앞으로 나아가 봉투를 김 회장 앞에 놓았다. 이거예요. 목소리 안 떨렸다.
손 안 떨렸다. 그는 당황하며 집어 읽었다. 두 번째 단락 전에 내가 방에 고르게 말했다. 수아 씨 축하해요. 모두 잘 되길. 민호가 갑자기 일어났다. 지은아, 뭐, 하지만 김 회장이 막았다. 얼굴 붉어지며 깨달음. 진심이야. 목소리 높아졌다. 사직, 눈 깜빡 안 하고 봤다. 네. 넌 우리 최고 중 하나야. 그는 소리쳤다. 편지 흔들며. 이곳 운영해왔어. 알아요. 부드럽게 답했다. 목소리 갈라지며. 과민 반응이야. 수아 때문이야. 수아 얼굴 처음 얼었다. 머리 저었다. 그녀 때문 아니에요. 존중, 아니 그 부족함 때문이죠. 민호가 찢어지는 듯 했다. 입 벌렸지만 소리 안 났다. 아버지와 나 사이를 보며 두세 개 무너지는 아이처럼. 김 회장이 봉투 내리쳤다. 말도 안 돼. 왜 넌 가족이야. 맞아요. 말했다. 가족을 이렇게 대하면 더 이상 기대 안 할 때예요. 소리 지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진실만. 민호를 마지막 봤다. 그의 눈이 내 눈을 찾았지만 이미 다 말았다. 희미한 미소 주고 돌아서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유리문 지나 복도로 나오며 어깨 무게가 내려갔다. 3년의 무시, 듣지 않음, 보지 않음. 프론트 데스크 지나. 리셉셔니스트가 작게 끄덕였다. 조용한 인정, 어쩌면 존중. 엘리베이터에 홀로 올랐다. 문 닫히며 깊이 숨 들이쉬었다. 스트레스 아니고 평화. 3년 침묵했다. 이제 말했고 그들은 크게 들었다. 그 후유증이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그 주말까지 김그룹 복도에 속삭임이 돌았다. 사직 공개 안 했지만 사람들이 먼저 조용히 곧 공개적으로 말했다. 설명할 필요 없었다. 내 부재가 모든 걸 설명했다. 5일 내 3명 고위 매니저 사직. 하나씩 박스 들고 작별 없이 나갔다. 내가 멘토링하고 지원하고 더 나아간 사람들. 이제 내 길 따라. 고객들조차 전화 왔다. 내가 데려온 장기 파트너들이 계약 철회 시작. 한 공급업체가 김 회장에게 직접 이메일, 지은 씨 없이 운영 불편해요. 민호가 그 밤늦게 조용히 말했다. 그도 별로 말 안 했다. 내게 사직 후부터 살얼음 걸었다. 내게 자랑스러운 부분 있었을 거다. 인정 안 해도. 하지만 김 회장은 분노했다. 민호 말로 내가 나간 후 몇 시간 사무실 돌며 HR에 소리치고 팀 리더 조사하고 설명 요구했다. 하지만 만족할 답 없었음. 진실 단순, 내가 기초였다. 내가 나가기 전까지 깨닫지 못했다. 남은 사람들은 김 회장 충성 아니었다. 내가 만든 환경, 시스템, 얻은 신뢰 때문. 수아. 준비 안 됐다. 그녀 지휘 2주 만에 2선적 지연, 5회로 공급업체 철회, 주요 고객 문서 3번 재전송. 그녀 팀 파일 위치 몰라서. 그녀가 민호에게 메시지, 내 템플릿 달라, 3년 만에 만든 거 답 안 했다. 대신 구인 제안 답하기 시작. 수십 개, 경쟁사부터 과거 협상 상대까지. 업계 소문 빠르고 날 데려가려 열심. 서두르지 않았다. 필사적 아니고 신중했다. 예상치 못한 제안 왔다. 김 회장이 너무 현대적지라 비웃던 회사, 고위 임원 역할, 완전 자율, 사인 보너스, 내 팀, 더 나아, 존중줬다. 다시 증명 요구 안 함, 이미 알았다. 주저없이 수락. 새 회사 첫 주, 사람들이 이름 부르며 인사했다. CEO가 문에서 맞이, 민호 아내, 김 회장 며느리로 소개 안 됐다. 그냥 이지은. 그게 충분했다.
어느 오후 계약 제안 검토 중 민호 문자. 아버지 내게 말하고 싶대. 메시지 오래 봤다. 폰 껐다. 말할 건 다 했다. 건물 안에 있을 때 듣지 않았다. 이제 밖에서 소리쳐도 늦음. 김그룹은 풀리고 있었다. 손가락 하나 안 까딱해도. 그들은 내가 조용히 나갔다 생각했지만 내 침묵이 그들 감당 못할 소음이었다. 평화가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다. 아침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다. 김 회장 화난 전화 없고 수화 수동 공격 시선 없고 밤늦은 정책 제작성 없음. 커피 천천히 마신다. 음미하며 회의 사이 굴리지 않고. 새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웃으며 들어오고 의견 묻고 진짜 듣는다. 일정 꽉 차 있지만 혼란 안함. 열심히 일하지만 이번엔 나 위해.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목요일 오후 두꺼운 봉투 왔다. 택배로. 쪽지 없고 반송 주소 없지만 레터헤드로고 김그룹.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내부 메모, 재무 기록, 가장 충격적 김 회장 서명 중재 요청. 수아를 고소했다. 눈 깜빡. 페이지들이 예상 안 한 이야기를. 보치된 고객갱신, 예산 초과, 수아가 자신과 친구들 승인 안 한 보너스. 그녀가 쇠 공급업체 통해 자금 빼돌렸다. 내가 마지막 달 플래그했지만 아무도 안 들음. 이제 김 회장은 모든 걸 멀리하려. 그녀가 속였다고, 잘못된 사람 의지했다고. 하지만 의자에 기대게 한 부분, 나를 증인으로 요청. 아이러니가 웃음 나오게. 날 보조로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 내 신뢰로 제국 구하려 애쓰다. 민호가 그날 밤 전화. 그런 줄 몰랐어. 낮은 목소리. 수아가 다 컨트롤 중이라고 했어? 항상 그랬지. 답했다. 아닐 때도. 침묵 후 부드럽게 덧붙였다. 아버지가 사무실에서 내가 그리워. 침묵이 대신 말했다. 내가 있을 때 안 봤어. 이제 왜? 다음 날 변호사 통해 짧은 편지 보냈다. 중재나 법적 절차 참여 안 함. 더 연락 마세요. 그들에게 빚진 거 없음. 더 이상. 내 삶은 앞으로. 그들. 카르마가 제때 왔다. 수아가 2주 후 자리서 물러났다. 김 회장 공개 성명. 내부 관리 부실 탓하지만 고객들 속지 않았다. 반 이미 떠났다. 민호. 그는 조용히 사직 제출. 다음 뭐 할지 아버지 그림자 없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건 그의 여정. 내 거 아님. 내 건 평화, 목적, 내 조건으로 쌓은 힘, 더 이상 증명 필요 없음. 내 같이 못 본 남자에게, 충성이 침묵이라 생각한 가족에게, 내가 나가자 무너진 회사에게. 날 쉽게 대체할 줄 알았지만 이제 안다. 어떤 사람은 직원 이상. 시스템 작동 이유. 떠나면 돌아갈 수 없음.